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 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민생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의사를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의 골자는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겁니다.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복지부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7개 분야에서 45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사 위임 아래 골수 채취나 피부 절개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위관, 배액관 삽입이나 수술 부위 드레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PA 간호사 시범 사업에서 허용했던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뇌척수액 채취 같은 행위들은 의사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대신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이나 분만 과정 중 내진 등 10개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의료기관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진료지원 간호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동안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불안정한 지위로 일해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은 현재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 예고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분실, 도난 등 생계형 분쟁 민원에 대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간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이모 씨. 신용카드를 습득한 누군가가 600만 원을 사용해 피해를 봤지만 카드사로부터 80%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금융감독원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분실 도난 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 기준에 따라 책임 부담률이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통화를 충전해 결제나 ATM 출금에 사용하는 카드인 트래블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를 도난당해 70만 원의 피해를 본 최모 씨도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분실이나 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이라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간했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이 제기한 분쟁 민원이 담겼습니다. 신용카드 분쟁 민원이 주로 수록됐는데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제기한 민원 가운데 카드 이용과 관련한 생계형 분쟁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등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귀책 정도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 전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회초년생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민원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분쟁 민원은 주로 소액이고 정형화된 단순 민원 비중이 높아서 사실관계 확정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접수 순서하고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하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방안이 안착하면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적시에 피해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사회로 첫 발을 내디뎌야 할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일자리 문턱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청년 고용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일도 구직도 하지 않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41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5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쉬는 기간은 22.7개월로 조사됐습니다.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11%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경험이 없거나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쉬었음 상태에 머무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취업을 시작한 또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직무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들은 자신감이 결여돼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을 10만 7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8개월 차부터 받던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6개월 차부터 지급됩니다. 6개월마다 1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추진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심리 상담, 면접 실습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이달 말까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채무 조정부터 재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액세서리 상가에서 작은 가방과 소품들을 팔고 있는 조경자 씨. 계속된 경기 침체로 결국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지.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금 카드론을 썼는데 아무래도 요즘 힘들잖아요. 대출 이자라도 줄어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주변 상인의 조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이자율을 낮출 방법을 찾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문을 닫을까 말까, 폐업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조 씨처럼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찾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빚부담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입니다. 폐업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개인 회생과 파산 등의 채무 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은 채무 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속한 심사와 재판 진행을 함께 추진합니다.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전담 재판부에 배정돼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여러 가지 파일럿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13개 다른 회생법원이 지방에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장관은 아울러 정부가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소상공인을 돕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올해 4월까지 504건의 임금체불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적 장애인 명의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한 사업주. 노동청의 강제 수사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도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이 같은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청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강제 수사는 504건으로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했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이런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런 체불 금액이랑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엄정한 기조 하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정부는 본부와 지방노동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금 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공공부문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신용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최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2가지 이상의 기능성 물질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679억 원이었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지난해 2,34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2종류 이상의 제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로 집계됐습니다. 2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 섭취하면 간 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 섭취해도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중복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복 섭취 주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주의 표시란 제품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0개 제품 제조사에 주의사항을 추가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고도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제품 간 가격 차이가 최대 34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원 24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할인권 40만 장을 배포합니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 기간 국내 여행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1위 여행 플랫폼 조사 결과 이 기간 국내 숙소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선일과 현충일이 있는 6월 초에도 연차를 이용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대선 때도 하루 이틀 더 휴가를 내야 되기는 하지만 휴가를 냈을 때 충분히 국내 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들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 숙박 할인권 40만 장을 배포합니다. 국내 여행을 지역 경제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풀린 숙박 할인권은 약 95만 장, 국내 관광객 240만 명이 4,364억 원을 썼습니다. 지원금이 13배에 가까운 여행 경비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제주와 부산, 광주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4만여 장이 먼저 배포됩니다. 7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5만 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최대 3만 원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 배포됩니다. 올 초 대형 산불과 지난해 12월 항공기 추락 사고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할인권도 별도로 배포됩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인 금액을 좀 높여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할인권은 참여 여행사 온라인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